자, 최근에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재형과 관련돼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입증이 된 거예요. 즉 최재형은 지금 구속돼도 저는 말이 없다. 빠르게 구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최재형이 실제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유튜버 채널이랑 어떤 식으로 사기 탄핵을 공작했는지가 지금 증거물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보도 보여드렸습니까? 바로 이거 보여드렸죠.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 보도했었던 최재형 윤 대통령 탄핵 가짜 시나리오 모의라는 보도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이들이 어떤 공작 벌였다고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황제 옥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중국 황제 옥새와 관련돼서 누구를 연관을 시키는 겁니까? 천공을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천공으로부터 이 중국 옥새를 받았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이거 윤 대통령이랑 천공이랑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들이 사기 탄핵 모의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단 시나리오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증거물로서 딱 걸려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들은 왜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까요? 결국 민주당 좌파들을 먹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개딸 여러분들은요, 뭐 믿고 있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믿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왔고 관련자들이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짜면은 민주당 좌파들의 지지 세력들이 믿어줄 것이고 그것을 편향된 언론들이 띄워주고 민주당이 띄워주면은 여론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짜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이런 보도를 했었던 스카이 데일리 측에 따르면요, 이게 무려 4탄까지 준비가 됐었다는 겁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중국 황제 옥새와 관련된 건 1탄이고요. 이걸 넘어서서 2탄, 3탄, 4탄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도했었던 스카이 데일리 측이 이제 2탄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 사기 탄핵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꾸몄는지 한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타임라인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최재형과 박모 씨의 만남과 헤어짐 이래가지고 실제 최재형이 어떻게 사기 탄핵을 공모했는지 타임라인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어떤 방송들을 출연했고 출연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지금 타임라인이 하나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기 탄핵 공모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들이 뭐까지 만들었었냐?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시나리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대본이에요. 대본.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이 짠 게 바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평창동 윤앤 김 부부 천공 신경의 본인의 만남, 뭐 땡땡땡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과 천공을 엮어서 사기 탄핵 공작을 하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실제 이 시나리오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옥새를 되돌려 받은 날.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3년 2월 4일, 2월 25일에 대검찰청에 수사 청원을 한 후 2023년 3월 30일 정해 천공비서 이땡땡으로부터 옥새가 회수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옥새와 관련돼서, 천공과 관련돼서 검찰이 왜 나올까요? 갑자기 검찰이 왜 나올까요? 자, 이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겁니다. 실제 옥새 탄핵 공작 2탄 핵심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박 씨가 사기를 당해 옥새를 빼앗겼는데 박 씨는 이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증거 불출문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천공에게 도움을 청했고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검찰에 압력을 넣어 옥새를 찾았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옥새를 뺏겨가지고 저 옥새 좀 돌려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겁니까? 천공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천공의 지령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외압을 넣어가지고 이 옥새를 돌려받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여드렸던 요런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대검찰청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친구 여러분들. 네? 야, 진짜.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일단 웃겼던 게 뭐냐면, 이런 상상의 나라는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상의 나라는. 아니, 우리 소설은 누구나 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 일반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촬영에 편집까지 끝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최재형이랑 서울의 소리가 촬영도 했고요. 실제 편집까지 끝냈대요. 그래서 이걸요, 방송하려고 예고를 했는데 실제 제보자 측이 스카이데일리 측에다가 이와 관련돼서 폭로하고 관련 자료 내니까 지금 이걸 방송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야죠. 일단 깬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겠지만 일단은 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느냐. 실제 관련된 근거를 통해서 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잘 보세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시나리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날 3일 전인 2021년 8월 26일 천공으로부터 2시경 윤행김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전과를 받은 후, 여기서 윤행김은 누굽니까? 바로 윤 대통령 부부를 칭한 겁니다. 8월 29일 리버힐 407호에서 출발하여 당시 12시에 경복궁에 도착하여 비서 이땡땡의 차량으로 평창동 인가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천공을 만나기 위해서 8월 29일 날 어디 갔었다고요? 평창동에 갔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서 이땡땡의 차량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8월 29일 그리고 비서 이모 씨 그리고 평창동 안가.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뭐만 보면 되겠습니까? 비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8월 29일 날 평창동을 갔는지 안 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8월 29일 날 이모 씨라는 사람이 평창동에 갔다라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8월 29일 날 비서 이모 씨가 평창동을 갔는지 안 갔는지만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모 씨가 증거 자료를 냈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 자료 냈느냐? 내가 8월 29일 날 어디 갔었는지. 자, 실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런 타임라인을 보내준 거예요. 실제 구글 타임라인입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뭐냐면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위치 추적이 되는 겁니다. 위치 추적. 즉, 그날 내가 어디 가 있었는지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8월 29일 날 평창동을 갔는지 안 갔는지 보면 되는 건 알겠습니까? 자, 여기 지도에서 평창동은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평창동 근처도 안 갔어. 평창동 근처도. 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줄 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동 경로예요. 8월 29일. 근데 평창동에 줄 가 있습니까? 평창동 근처라도 줄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짰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심지어 제작에 편집에 모든 걸 끝냈다라는 겁니다. 딱 걸려버린 거죠.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최재형.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관련된 촬영 편집했었던 서울의 소리.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최재형을 출연시키고 심지어는 출연 예고까지 했었던 좌파 유튜버 채널들 모두 책임져야죠. 더 나아가 이런 최재형의 기자회견까지 생중계했었던 JTBC, MBC, 더 나아가 민주당까지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기탄의 공작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깨져버린 거예요. 요거 하나 깨져버린 겁니다. 최재형이라는 매개체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 공작 시나리오를 짰지만 그게 완벽하게 깨져버린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뭐에 따라? 근거 자료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JTBC가 보도했었던 단톡방, JTBC가 보도했던 녹취록. 제가 이거 누가 말씀드렸죠?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숨겨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기 때문에 김규현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체가 밝혀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게 걸려버렸다고요? 민주당 재선 의원과 김규현의 접촉 정황이 공수처를 통해서 걸려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 재선 의원이 누구라고요? 권선동에 따르면 장경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러한 권선동 의원의 기자회견이 알려지니까 장경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김규현이 아니라 이종호 측에서 자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경태는 이종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이 단톡방 멤버 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보받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여의도에 소문이 다 퍼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장경태가 딱 걸려버렸어요. 뭐가 걸렸냐? 녹취록이 나왔어. 임성근 구명 의혹, 포커스는 이종호, 김건희라는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장경태가 접촉했던 제보자와 장경태 보좌관과는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뭐라는 겁니까? 포커스를 이종호, 김건희에 맞추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장경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김규현이란 사전 공모한 게 아니라 이종호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종호 측 분명히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자, 아니다 다를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B씨는 구명 로비 의혹 근거로 지명된 멋쟁이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멤버인 최모 씨의 지인이다. 이종호 아니잖아요. 최모 씨잖아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 JTBC 공개했던 단톡방 안에 있는 최모 씨.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경태가 또 우리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 하고 있다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뭐를 통해서? 녹취록을 통해서.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제보자랑 누가 만났다고요? 장경태 보좌관이 만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누굴 거론하고 있다고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장경태 보좌관이 제보자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화를 보면 보좌관 A씨는 B씨에게 저는 사실 뭘 부탁드리냐면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한테 가면 나머지는 격가지들은 다 관심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제보자 B씨가 그 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 인정하란 말이냐라고 물었고 보좌관 A씨는 최소한 증언을 들은 건 맞다고 하면서 임성근이 부정해도 이종으로부터 들었다고 해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거죠, 친구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들은요 팩트체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팩트체크.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실제 임성근 사단장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 아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팩트체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연락조차 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랑 이종호를 엮고 싶은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가 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를 엮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명을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임성근과 이종호, 이종호와 김건희, 김건희와 임성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팩트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임성근 구명 의혹 포커스는 이종호 김건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포커스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실 규명은 뭡니까? 진짜 이종호가 임성근과 관련돼서 구명과 관련된 활동을 했느냐, 더 나아가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유 있어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명을 하냐고요. 더 나아가 이종호가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도이치모터스 공범인데.
그냥 금융사기범입니다. 금융사기범. 근데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연관관계, 팩트체크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이 사건 아래 이종호 끼고 김건희 꺼가지고 어떻게든 윤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걸려버린 겁니다.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펼쳤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얼마나 사기 탄핵 공작을 벌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실제 이들에게 무기로 지워졌지만 실제 그 무기가 날이 섰습니까? 실제 그게 잘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막아냈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들의 물음표에 우리가 동조하면요, 그들의 무기가 날이 서지 않아도 우리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 과정들을 슬기롭고 인내심 있게 똘똘 뭉쳐 견뎠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증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역공을 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사자인 장경태한테 물어봐야죠. 왜냐? 거짓말 쳤잖아. 네? 분명히 장경태가 말했습니다. 이종호 측에서 자료 받았다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 까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종호 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게 걸려버렸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후 맥락, 팩트체크 아무 상관없이 포커스를 누구에다가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김건희 여사한테 거론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사기 탄핵 공작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뭐 했습니까? 실제 해병대원 특검을 3번째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이걸 하고 싶었다고요. 이거를.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3번째 발의한 이 특검 자체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제가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반박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뭘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